진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특사단 관련한 성과를 돌아보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9월 5일에 대북 특사단이 방북을 했죠. 이게 딱 정확하게 6개월 만이었는데 3월 5일에 특사단 방북할 때와 인적 구성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정의용 국방부 실장이죠. 정의용 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서훈일 부단장 이렇게 방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을 하고 다양한 이런 이제 성과들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은 1차 방북 당시에 친서와 동일한 그런 이제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북측에서도 친서가 내려오고 올라갔지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그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판문점에서 미국 측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그 친서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 과정에서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친서가 나에게 오고 있다. 정말 기대된다. 이러면서 이제 친서를 보고 나서 친서 봤다. 정말 따뜻하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러한 전국과 맞물려서 지금 남북 특사단, 대북 특사단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북 특사단이 파견이 될 때 상황이 지난 8월 31일에 발표가 됐죠. 그때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특사단의 내용은 먼저 정상회담의 일정을 조율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폭넓은 한반도의 현안을 나누겠다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을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는 제3차 정상회담이 되겠고 전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6.15 공동선언부터 전체적으로 본다면 5번째 정상회담이 되겠는데 그와 관련한 일정을 실제로 조율을 했고 일정 조율은 다 됐죠. 그래서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00여 명의 정상회담 관련한 수행 인원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일정 중에 폭넓은 한반도 현안을 논의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대북 특사단이 올라갔어요. 그죠? 폭넓은 한반도의 현안도 많이 논의가 되었겠죠?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의 내용을 정의용 단장이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로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4월 27일에 첫 번째 정상회담을 판문점 남측에서 진행을 했죠. 물론 5월 26일에 이른바 이런 표현도 번개 미팅이라고 했던 그런 정상회담, 그죠? 남북 정상의 번개 회담 또 물론 이제 북측의 통일각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 번째 정상회담이 되는데 평양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단장의 발표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이거는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겠죠. 그리고 남북과 북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세 번째로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무력 충돌을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여기 사망에서 나오는 군사적 긴장에 대한 부분은 올 초에 신년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1월 4일에 있었던 남북의 고위급 회담 그 과정부터 줄기차게 북한이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 군사 당국간 회담을 열자라고 하는 부분이 평창올림픽 국면에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 판문점 선언, 즉 4월달 국면에서도 그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 합의들이 하나하나 타결돼 나가는 과정에서 끝내 이제 제대로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군사당국 간 회담을 볼 수가 있죠. 군사당국 간 회담을 예전에 한번 남북 간의 회담이 진행이 됐으나 사실상 아무것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파행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파행이 되고 그리고 다시 회담이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군사적 측면에서의 이 합의 진척이 가장 좀 더디고 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분단에 기생하는 그런 이제 이를테면 국방부 내에 있는 적폐 세력들이라든가 그런 세력들의 준동을 어떻게 이제 민족의 힘으로 극복을 해야 되느냐 그런 과제가 나섰던 그런 지난 여름 시기 기억나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회담 전에 그러니까 9월 18일 이전이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회담 전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소하자라는 부분을 합의를 했습니다. 첫째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게 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의제가 논의가 될까 하는 부분들을 예전에는 그런 관측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6.15 14,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지고 제3차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상당히 많은 남북관계의 이런 단절 그리고 남북관계가 봉쇄되는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서서히 교류협력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2000년에 있었던 6.15 14의 흐름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전망이라든가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보면 이전의 합의들을 모두 다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를 함으로써 바로 이 남북 간의 흐름을 14선언 채택 이후 그리고 그것보다 더 발전된 국면으로 곧바로 끌어올렸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본다면 이를테면 올 한 해 정상회담들을 계속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4월 27일 그리고 5월 26일 지금 이제 9월 18일 모르겠습니다. 9월 18일이 될지 19일이 될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대략 합의문이 발표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9월 19일경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이런 회담의 과정에서 단순히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별 논의하는 내용도 없이 그냥 계속 만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정상의 회담인데. 그래서 남북관계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발전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저희들도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빠른 수준으로 남북관계가 이제 급격하게 풀려나갈 그리고 그러한 의지들을 남북 정상들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의 특사단이 확인했던 부분이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북미 간의 관계와 함께 더불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특사단이 방북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두 가지 의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는 정상회담 일정 조율하고 하나는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 폭넓은 합의를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정상회담은 9월 18일부터 20일 장소는 평양 이렇게 합의를 했고 두 번째 이야기했던 한반도의 폭넓은 현안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북미 관계를 가지고 볼 수가 있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취소하게 되면서 상당한 이제 북미 간의 일정한 난항이 예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다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이제 워싱턴을 향하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지금 연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거론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동력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6월 12일에 싱가포르 회동이 있었는데 싱가포르 회동과 별반 차이도 없고 성과도 안 나는 것을 구태여 회담을 또 진행할 이유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미 간의 그런 이제 관계 정상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진척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몸이 달아있죠. 네. 그래서, 이 사람 표현을 보면요. 그죠? 아주 이게 약간 서로 반전의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매우 섬세하게 이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은 엄청 세죠.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아주 모순된 표현을 하는데 이거 매우 언론 플레이 이제 세련된 부분이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매우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 여러 강경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북한과 관계 정상을 할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강경파들이 있는데 그런 강경파들 속에서 사실 포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국면을 지금 타개해 나가자라고 하는데 이런 흐름은 마치도 지난 6월 12일에 싱가포르 회동이 나타나는 것과 좀 흐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싱가포르 회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 정상회담 못하겠다 안 해! 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적이 있죠.
네,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서한을 발표를 했는데 매우 격조 높은 거죠. 나는 정말 감사하고 언제나 당신의 메시지라, 당신의 문자 메시지라도 난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아주 상대를 매우 존중하는 그러한 흐름의 편지를 발표했고, 그에 대해서 북측에서 다시 잘 지내보자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싱가포르 회동이 극적으로 타결됐던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의 과정에서는 존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 내에 있던 강경 세력들을 그렇게 제압하면서 두 지도자 간의 서신교류를 통해 가지고 강경 세력들의 준동들을 제압해 나가면서 싱가포르 회동을 열어냈던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가 되면서 상당히 북미 간의,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동에서 조미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그 흐름이 정체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 지금 다시 두 지도자 간의 서신 교환을 통한 신뢰의 재확인,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반도의 북미 관계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는 모멘텀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의 지난 여름 시기와 지금 9월 시기까지 오면서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북 강경파들, 미국 내에 존재하는 이들의 방해, 책동이나 준동들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죠.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세력들이 한반도에 쉽게 말씀드리면 싱가포르 회동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판문점 선언을 채택을 했던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도 걸음걸음 방해를 놓으면서 지금 시기에 한반도 정세 변화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주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준동을 강하게 타격을 하고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지금 시기에 좀 중요한 과제 아니냐.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뭔가 자주적 입장을 가지고 민족의 단합을 통해서 국면을 열어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국의 강경 세력들이 뭐라 하더라도, 왜냐면은 이 사람들 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행정적 체계를 본다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반도의 정세, 남북 관계를 얼마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도 우왕좌왕 휘둘리고 있고 미국의 강경 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강경 세력들은 그런 데서 더욱더 힘을 얻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라든가 그리고 이제 북한을 더욱더 압박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서로 간의 부정적 현상이 시너지를 이제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민중 진영에서 이제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이런 세력들을 준동을 억제를 해야지 문재인 정부를 다시 민족의 편으로 이제 끌어들이고 한반도에 이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이런 측면이 올해 초부터 지금 9월 중순인데 줄기차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줄기차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줄기차게 별다른 합의가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참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건 가슴만 아픈 게 아니라 정말 좀 통탄할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군사적 긴장 완화가 왜 자꾸 거론되냐면 그만큼 지금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고 상호 충돌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나마 합의된 것이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GP 그 초소가 있죠. 초소들을 순차적으로 제거하자라는 부분을 이제 합의하는 상황이 되는데, 물론 상당히 그나마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우리가 그쳐서야 되겠나. 이미 14선에 합의했던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인 판문점선에서 이야기했던 군사적 긴장 완화되는 데 따라서 남북이 상호 군축을 진행해 나가는 데까지 이르러서 이러한 평화의 혜택을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수준으로 그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보면 군사 당국 간 회담 그리고 평화를 앞당기는 이런 조치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은 구체화된 부분이 회담 전에, 그죠?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개성에서 하기로 판문점선에서 합의가 됐던 상황인데,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가 된다면 사실
기본 설비라든가 인프라들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난 10여 년간 개성공단을 진행했던 그런 상황이 있고, 개성공단의 그 상황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바로 이제 구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남북연락사무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문재인 정부 내에서 불협화음들이 있었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를테면 통일부에서 연락사무소의 소장의 직위를 상당히 자기 마음대로 이제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이제 차관급이었던 남북연락사무소 소장을 이제 국장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급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청와대와의 일정한 이제 다툼이 있던 이런 흐름들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연락사무소를 누구의 손아귀에 쥐게 할 거냐라는 면에서 청와대가 직접 관할하느냐, 아니면 통일부가, 이를테면 뭐 통일부가 뭐 이 연락사무소에서 좀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서 간의 알력이 나타나는 흐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하루빨리 개소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완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CNN에서 관측을 하고 있죠. 올해 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CNN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이건 거의 된 거죠, 그러면. 아닌가? 네, 거의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고, 일단 우리는 이제 9.18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찍고, 그러면 올해 안에 연내에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달려가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사단이 여러 가지 성과들이 바로 이제 주변국들과의 관계로 표현이 돼요. 정의용 단장이 돌아오고 나서 바로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서훈 부단장이죠. 서훈 부단장은 일본으로 갔는데, 요거는 1차 방북단의 이후의 행동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1차 방북단은 돌아오자마자 청와대에 들리는 척 하다가 바로 백악관을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짜라락 브리핑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 방북단은 돌아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갔을 때 아베가 뭐라 그랬냐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도 그죠, 완전히 자기가 이제 인정을 했죠. 나도 이 흐름에 뛰어들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의 차이를 본다면, 방북 이후의 성과를 백악관을 달려가가지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보고했다. 그러면 백악관은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백악관은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미국 측 관리에게 직접 친서가 전달되고 그것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국과 일본까지 아우르는 이후에 한반도 변화의 어떤 구상이 지금 진전되고 있고, 그것이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흐름이 이제 조만간에 있을 9월 18일에 2차, 3차죠.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북이 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모두 다 기원해야 되겠습니다.